한국 의사는 돈 밝히는 의사고 미국 의사는 돈 안 밝히는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대표적인 김용과 박민수가 하는 짓입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냐라는 한탄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모여주신 그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분들이 의원 입장을 묻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송구하고 무겁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를 해결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들은 병역 기피를 하면서 미국 대학 비싼 유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고도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료들이 입맛에만 맞는 정부 청부 용역을 몇십 년간 해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자산의 7.7배나 되는 33억이나 되는 큰 돈을 모으고 이제는 더 큰 이권을 챙기기 위해 국회로 간 김용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은 몇십 년간을 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하는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붕괴되어 전 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 붕괴된 인프라는 몇십 년간은 절대로 복구하지 못합니다. 박민수와 김윤희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냐라는 한탄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희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 아이 먹일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희 준 모욕으로 인해 생명 살리는 금지는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하시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건강과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쉬기로 하셨습니다. 환자들은 병이 진행되는 것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만 의사들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김윤희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부디 오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 MBN의 신용수입니다. 아까 전에 기자회견문에서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의협 자체에서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논의단체를 만드시겠다라는 성격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장님이나 의료계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 거는 국민들이
의사 단체를 전문가 집단인 걸 인정을 하지만 또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의협에서 이런 방안들을 말씀하실 때 의협에서 우리가 이거 충분히 중립성을 지켰다. 물론 견제받을 만한 부분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다른 분들도 판단한 거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조금 더 의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실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필수의료 상을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데 그게 의협 자체에서 위원회나 뭐 특위처럼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국민들이 더 납득하실 수 있도록 뭐 의료계 외에 어떤 또 중립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의사는 돈 밝히는 의사고, 일본 의사는 돈 안 밝히는 의사고, 미국 의사는 돈 안 밝히는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대표적인 김윤과 박민수가 하는 짓입니다. 의사들이 4억씩 번다라고 그랬죠? 김윤이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1년에 4억씩 번다. 그거 의사들이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구직 대표 사이트에서 김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직 광고를 검색을 해봤대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연봉을 의사들이 전부 4억씩 버는 것처럼 선동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대국민 사기질을 학자라는 자가 서슴지 않고 속여왔죠? 몇십 년간을.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의사들과 환자들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부서졌죠? 대학병원에서 폐의식 하던 분들, 그리고 멀리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내가 이 환자를 놓칠까, 멀리 살지도 못하고 1년 내내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시간에도 병원에 가서 환자를 구하던 선생님들, 교수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직업적 긍지를 못 느껴서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게 김윤과 박민수가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는 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의료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통계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지금도 오늘 밤에도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집에 애는 아버지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아빠랑 사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응급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 환자 살리려고 가는, 환자가 잘못됐을 때 소송을 수십억대 소송을 수없이 갖고 계시는
그분들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